제가 오늘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릴 내용은 아마도 지금 여기에 들으시는 많은 참석하신 분들이 좀 학생분들도 많이 계시고 운동 재활이나 운동 치료 뭐 이런 쪽으로 많이들 관심 갖고 계신 분들이라고 알고 있는데, 아마 제 얘기는 여러분들이 운동을 재활하는 과정이라든지 운동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그러니까 어떤 피지올로직한 피노타입 현상학적인 그런 과정보다도 아마도 분자적인 수준에서 세포 수준에서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겠구나, 이런 일들이 어떤 어떤 유전자라든지 어떤 세포 생리학적인 수준에서 우리가 운동을 수행했을 때 이런 메커니즘적인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운동에 대한 개선 효과가 일어날 수 있겠구나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발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먼저 이 오토파지라는 용어의 정의부터 좀 제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토파지는 제가 처음에 이제 앱스트랙트를 제출을 했을 때, 타이틀을 정했을 때 이제 자식작용이라는 한글로 이제 표현을 했었는데, 이 자식작용은 말 그대로 이제 자기 스스로 우리 세포 근육세포뿐만 아니라 여러 다른 세포들 내에서도 자기 스스로 어떤 잘못된 세포 오가넬 소기관들이 뭔가 망가졌거나 어떤 단백질들이 뮤테이션, 돌연변이가 일어났거나 아니면 외부 바이러스가 들어왔을 때 어떤 면역 반응과 다르게 이런 자식작용에 의해서 이제 세포의 오가넬리들이 이렇게 다시 분해되고 하는 그런 과정을 맡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말로는 이제 자식작용이라고 이제 표현을 하고 있고, 이제 그리스 어원으로는 이제 it oneself라는 이제 그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데그레데이션이라는 표현을 써서 상마라는 이제 우리나라 말로 표현할 수 있는데, 그런 세포의 소기관들이 잘못됐을 때 그런 이 자식작용이 마치 여기 왼쪽에 그림에 보시는 것처럼, 왼쪽에 보시면 그림에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보자기 모양을 싸서 여기 안에 있는 것이 마이토콘드리아인데, 이 마이토콘드리아 기능이 망가졌거나 아니면 할프라이프가 다 됐을 때 이런 자식작용이라는 기전을 통해서 이 마이토콘드리아나 어떤 엔도플라즘 레티큘럼이라는 근형질 세망 이런 것들을 둘러싸서 이 안에서 펩타이드를 분해해서 없애버리는 그런 과정을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이 오토파지는 과거에는 이제 우리 세포 생리학 수준에서는 이 단백질을 분해하거나 어떤 돌연변이가 된 그런 유전자 구조들을 이제 없애버리는 그런 기능들이 이미 여기 라이소솜 데그레데이션 시스템과 프로테아조멀 데그레데이션 시스템 두 가지가 이미 알려져 있었는데, 2000년대 이제 노벨 의학상이 이 오토파지로 인해서 이제 처음 밝혀지게 되는데, 이 두 가지 기존에 알려졌던 라이소멀 프로테인 데그레데이션 시스템과 프로테아조멀 데그레데이션 시스템 이외에 유비퀴티네이 프로테아전 시스템이라고 해서 UPS라는 이런 시스템 말고도 오토파지라고 하는 자식작용이라고 하는 이런 세포 생리학적인 그런 메커니즘을 통해서 어떤 세포 소기관들을 이제 없애버리는, 청소해주는 그런 클리어런스하는 기능을 것으로 많이 이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 오토파지가 그럼 어떤 기능을 하고 있는가, 그리고 처음 발견됐을 때는 어떤 과정에서 알려졌는가를 잠깐 소개해드릴 필요가 있는데요. 이 오토파지는 스타베이션이라고 해서 굶겼을 때 세포를 처음에는 이제 프로테인을 질소를 이제 부족한 상태로 만들었을 때 이 오토파지가 갑자기 인덕션이 되는 확 증가하는 거를 처음에 보고가 됐었어요. 그래서 질소는 결국은 이제 프로테인 단백질의 전구체가 될 수 있는데, 그래서 2차적으로 단백질들을 좀 세포 수준에서 부족한 상태를 만들어 보니까 이 오토파지가 갑자기 확 증가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오토파지가 단백질을 분해하는 데 역할을 하는 것이고, 그러면 단백질을 분해했다면 걔가 과연 왜 그거를 분해했을까라는 게 계속 퀘스천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 실험들이 이 오토파지가 증가해서 세포 소기관들을 망가뜨려서 결국 어떤 일을 할 목적으로 이런 오토파지가 증가하는가가 이제 연구의 주된 목적이 됐었죠. 그래서 알려진 것들이 세포 수준에서의 항상성 유지를 위해서 이 오토파지가 증가한다, 이렇게 정리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굉장히 복잡한 그런 기전을 거쳐서 이 오토파지라고 하는 보자기 모양의 이렇게 지금 여기 보시면
이 보자기 모양 형태로 식균 작용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식균 작용. 그래서 보자기 모양 형태로 어떤 카고 해당하는 그 타겟하는 어떤 잘못된 그런 세포 소기관들을 딱 그 인지해서 이 오토파지의 핵심이 되는 ATG7이라고 하는 어떤 특정 유전자라든지 LC3라고 하는 유전자들이 증가를 해서 이렇게 그 어떤 보자기의 그 체인 리액션을 통해서 쭉 이어지는 과정을 통해서 이 그 세포 소기관들 잘못된 망가진 세포 소기관들을 둘러싸서 없애는 과정을 거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쉽게 간단한 도식화된 이 그림을 보시면 더 이해가 될 건데요. 그러니까 에너지가 부족한 상태가 됐을 때 이 오토파지가 증가할 수 있고 그래서 이 세포의 소기관들을 둘러싸서 그 안에서 분해를 시킨 다음에 그러면 이 분해된 펩타이드들은 다시 에너지 소스로 쓸 수 있다. 이제 이런 스토리가 나오게 된 거죠. 근데 이 오토파지가 지금까지는 그 2005년까지는 계속 세포 수준에서 이제 그런 그 세포 소기관들의 분해 이런 역할들로 알려져 있었는데 이제 그 마코 샌디레라고 이탈리아 파두바 대학에서 2007년부터 이제 이 오토파지가 근육을 유지하는 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라는 이제 결과들이 보고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으로.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이제 이 그런 그 근육의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하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이 실험에서 쓰인 방법은 이제 근육의 스페시픽한 그 오토파지를 유도하는 단백질 유전자를 제거시키는 그런 마우스를 쓴 거죠. 그러니까 보통 이제 유전자 넉아웃 마우스라는 그런 표현을 쓰는데 이제 유전자를 변형시킨 마우스도 전체 홀바디 넉아웃이라는 게 있고 뭐 스페시픽한 넉아웃 마우스가 두 가지 형태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방법론적으로는 뭐 크리라는 그런 그 유전자 테크닉을 쓰든지 락스라는 그 유전자 테크닉을 쓰든지 그래서 근데 이 실험에서는 머슬 스페시픽하게 이 오토파지가 어떤 역할을 하는가를 이제 알아보기 위해서 이제 머슬 스페시픽한 오토파지 넉아웃 마우스를 사용해서 근육이 그 머슬 매스를 유지하는데 이 오토파지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는 걸 보고를 한 내용인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오토파지가 넉아웃되면 그 머슬에서 넉아웃되면 전체적으로 우리가 머슬 타입 2B, 타입 2A, 타입 2B 이런 머슬 타입이 있지 않습니까? 이 두 가지 머슬 타입이 모두 다 이 오토파지 넉아웃된 마우스에서 다 감소하는 것으로 이제 보고가 됐고 그 근육의 근육량의 감소뿐만 아니라 그 횡단면 근육의 크로스 섹셔널 에어리라고 하는 그 횡단면도 감소한다는 걸 알게 됐고 머슬 파이버 사이즈도 줄어든다는 사실을 이제 알게 된 거죠. 그리고 더군다나 이제 그 마우스가 그 힘을 발휘하는 이 머슬 그 포스의 힘도 메일과 성별에 모두 구분 없이 다 감소한다는 사실을 이제 처음 보고하게 됩니다. 그래서 실제 보시는 것처럼 정상 마우스는 이 머슬 파이버가 형태가 잘 이루어져 있는데 머슬 그 오토파지가 없어진 그런 마우스에서는 그 머슬 파이버 안에 이렇게 화살표가 되어 있는 게 그 가운데 검은 점이 있는데 이게 이제 핵이 머슬 파이버 안쪽으로 들어간 겁니다. 그래서 이 머슬 파이버의 핵이 원래는 멤브레인 쪽에 있어야 되는데 안쪽으로 들어갔다는 특징은 프로그래밍 셀 데스 또는 에이팝토시스라고 하는 세포 고사라는 그런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오토파지가 근육에서 존재하지 않으면 머슬이 이렇게 세포를 죽음으로 유도하는구나라는 사실을 알게 됐고 이미지적으로 실제 이렇게 정상적인 머슬 파이버 형태로 이루지 않는다는 것 그리고 전체 스템 사진으로 봤을 때 전체 정상적인 근육은 이 그 G 라인이 이 배열이 잘 깔끔하게 잘 이루어져 있는데 아래쪽 그림은 머슬 파이버의 머슬의 구조가 G 라인이 다 깨져 있는 이레귤러한 상태가 이제 보여지게 되고 그 정상적이지 않은 마이토콘드리아들이 굉장히 크게 잡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이제 오토파지가 근육의 머슬 매스를 유지하는 데 되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사실도 알려지면서 다시 이제 그러면 이 오토파지가 기능이 안 되면 수명에도 영향을 줄 수 있는가라는 실험을 이제 그런 결과들이 보고가 되고 있는데 그 지금 보시는 것처럼
그 오토파지라고 하는 그 기능이 사라지게 되면 이 라이프 스팬이 이 정상 마우스에 비해서 굉장히 줄어드는 그런 결과를 보게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어떤 퍼포먼스도 굉장히 떨어지는 그런 결과도 초래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죠. 그리고 제가 이제 이러한 내용들을 이제 그 2010년부터 이제 연구재단 과제를 통해서 과제를 이제 수주를 받아서 진행하는 과정에 그러면 엑서사이즈에 의해서 이 오토파지가 줄어들 것인가 감소할 것인가 이제 이런 게 궁금하게 됐죠. 그래서 실제로 트레드밀 엑서사이즈를 시켜보니까 운동 하기 전에는 이렇게 베이절 레벨 수준으로 존재를 하고 있다가 운동을 80분 동안 운동을 시키면 운동 딱 끝나자마자 딱 색들파이 했을 때 근육에서 오토파지가 증가한다는 사실을 알았고 3시간, 6시간, 12시간 때는 오토파지를 형성하고 있는 특정 몇몇 그 구성 단백질들이 감소한다는 사실을 알게 된 거죠. 여기 보시는 것처럼 운동 직후에는 증가한다는 사실을 알게 된 거고 운동이 끝나고 나서 12시간 전까지는 이제 감소하는 형태를 알게 된 거죠. 그리고 그러면 이게 이제 2012년에 이제 JPS라는 논문에 이제 퍼블리시를 처음 하게 됐고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 궁금했던 게 이제 그 노화된 개체에서 그러면 정말 다른 레퍼런스에서 나왔던 것처럼 근육에서도 노후된 개체의 근육에서도 이 오토파지 기능이 떨어져 있는가를 확인하고 싶었죠. 그래서 실제 이제 12개월 된 마우스를 이용해서 6개월 된 마우스랑 비교했을 때 이 오토파지의 마커들이 감소했다는 사실을 알게 됐고 그 머슬 타입에 해당 타입 2B, 타입 2B, 타입 1, 타입 2에 해당되는 각각 대표되는 EDL 머슬과 게스트릭 리메어스 머슬 두 가지 형태에서도 봤을 때 둘 다 그 노후된 개체에서 오토파지 기능이 떨어져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죠. 그리고 그 엑서사이즈를 통해서 이 오토파지의 기능이 다시 증가했다라는 사실을 알게 된 거죠. 이 노후된 개체에서 오토파지가 떨어졌다는 것은 아까도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클리어런스하는 청소부 역할을 해야 되는데 노후된 개체에서는 잘 알고 계신 것처럼 세포의 소기관들, 마이토콘드리아라든지 근형질 세망이라든지 다른 여러 가지 그 세포의 소기관들이 노후됨으로 인해서 기능이 떨어져 있거나 아니면 그 하이프라이프가 그 줄어들어 있는 상태에서 그 제거될 것들은 빨리빨리 제거가 돼줘야 되는데 그 역할을 하는 오토파지가 낮아져 있으니 그것을 제대로 청소부 역할을 못하니까 그런 망가진 세포의 소기관들이 이제 축적됨으로 인해서 노화를 유도하거나 근육에서는 근육의 퍼포먼스가 떨어뜨린다든지 재생을 약하게 시킨다든지 그런 결과를 초래한다는 거죠. 그래서 엑서사이즈를 통해서 노후된 개체를 통해서 엑서사이즈를 수행해 보니까 오토파지의 기능이 증가함으로 인해서 클리어런스하는 기능이 좋아질 것이다라고 이제 예상할 수 있었고 그 마커들이 증가했다는 사실을 알게 된 거죠. 근데 이제 그렇다면 단순하게 저는 이제 두 번째 논문은 이제 2013년에 이제 퍼블리시를 했고 그러면 이제 이 운동에 의해서 오토파지가 증가했다는 것은 그러면 단순하게 고유한 그 오토파지의 기능이 개선됨으로 인해서 어떤 청소부 역할이 좋아졌다라고는 할 수 있는데 그러면 어떤 운동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메타볼릭한 상황에서는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을까? 이제 이런 퀘스천이 생길 수 있었겠죠. 그리고 저도 이제 그러면 단순하게 현상학적으로 운동을 하니까 특정 유전자, 오토파지와 관련된 유전자들이 증가하고 감소했던 것이 증가하고 개선됐다는 사실은 알았지만 그런 생리학적으로 대사적으로 어떤 역할을 하게 되는가가 하게 됐었는데 이때 2013년에 그 베스레빈이라고 해서 UST 그 노스 유니버시티라는 그 대학에서 베스레빈이라고 메디컬 그 센터에서 그 포닥으로 있는 선생님이 저한테 메일을 보내주셨어요. 제가 퍼블리시한 논문을 보고 그래서 엑서사이즈를 자기네들도 근육적으로 오토파지를 하고 있는데 엑서사이즈를 퍼블리시한 논문을 보니까 그 3시간 이전인 제로타임 운동 끝나자마자 바로 세크리파이를 해서 보니까 오토파지는 증가한 것 같은데 그 이후에는 감소한 것 같다. 근데 자기네들이 그러면 엑서사이즈를 시킬 때 어느 타임 포인트에서 하는 것이 좋겠냐라는 그런 메일이 이제 왔더라고요. 근데 그래서 저는 이제 사실 그때는 아이디어가 없었죠. 그쪽에서 글루코스 메타볼리즘을 좀 보고 싶은데 이제 그런 얘기는 했지만 저도 이제 거기까지는 해본 그런 메타볼릭한 상황을 같이 보진 않았기 때문에 그 어떤 그 적합한 코멘트를 해줄 수는 없었지만 그래도 그 운동을 80분이라는 운동을 하고 나서 글루코스 메타볼리즘이 어떤 변화가 빨리 일어날 수 있는 그 타임을 적시해서 보는 것이 좋겠다라고 해서 1시간 이내
전후를 해서 보는 것이 좋겠다라고 코멘트를 해줬는데 아니나 다를까 2012년에 이 네이처에 논문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 베스레빈 이 랩에서 엑서사이즈를 그 머슬 스페시픽 넉아웃 마우스 오토파지 넉아웃 마우스를 이용해서 80분 동안 운동을 시켰을 때 그 110분 이내에 이제 오토파지가 인덕션 되는 여기 이제 하얗게 스팟이 보이는 것들이 오토파지 마커들이 이제 이뮤노플로렌스에서 형광으로 이렇게 보여지는 것들인데 이런 것들이 증가함으로 인해서 80분 동안에 그 3시간 이전에는 오토파지가 계속 증가한다라는 사실들을 보고하게 됐고 머슬뿐만 아니라 카디악 머슬에서도 증가한다라는 사실을 이제 보고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 랩에서 이제 그 네이처에 나올 수 있었던 이유는 그 글루코스 메타볼리즘이 오토파지가 망가진 상태에서는 글루코스 업테이크가 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보고했기 때문에 이제 이 네이처에 나올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오토파지가 우리가 엑서사이즈를 하면 혈중의 글루코스 레벨이 이제 머슬 쪽으로 해당하는 필요로 하는 에너지 소스를 보내줘야 되기 때문에 글루코스가 이제 머슬만 봤을 때는 머슬 쪽으로 이 글루코스가 다 투입돼야 되는 상황이니까. 근데 오토파지가 넉아웃된 망가진 상태에서는 이 근육 쪽으로 글루코스가 그 이동되지 않는 결과를 초래한 거죠. 그리고 그거에 대한 결과는 여기 빨간색 그림으로 보여준 것처럼 글루트4가 이제 글루코스를 업테이크하는 이제 마커로 이제 많이 알려져 있지 않습니까? 얘가 정상적으로는 근육 세포 내에 사이토졸에 존재하고 있다가 엑서사이즈를 수행을 하게 되면 인슐린에 의해서 글루코스가 머슬 쪽으로 보내주는 리셉터 역할을 해주는 애들인데 이 정상적으로 운동을 하게 되면 이 사이토졸에 있던 글루트4가 멤브레인 쪽으로 다 이동을 해야 되는데 이 오토파지가 망가진 애들은 멤브레인 쪽 글루트4라고 하는 이 마커들이 멤브레인 쪽으로 가지 않고 사이토졸에 그냥 계속 그대로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글루코스 업테이크가 되지 않는다라는 사실을 이제 보고하게 된 거죠. 그래서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용들을 간략하게 이렇게 도식화된 그림으로 말씀드리면 엑서사이즈를 통해서 오토파지를 인덕션 시킬 수 있다. 그리고 이 오토파지의 기능이 증가했다는 것은 세포의 소기관들이 망가진 것들을 잘 청소할 수 있는 역할을 할 수 있다라는 결론을 가지고 있었고, 그러면 노후된 개체에서 서두 말씀드렸던 것처럼 젊은 개체들보다 노후된 개체는 이런 오토파지 기능이 떨어져 있기 때문에 청소할 수 있는 청소부 역할이 청소부하는 그 기능을 잘 못하기 때문에 세포의 소기관에 잘못된 세포의 소기관들이 축적되는 것을 개선할 수가 없었는데 운동을 통해서 이 오토파지를 증가함으로 인해서 세포 소기관들을 청소하는 클리어런스 하는 기능들이 개선될 수 있기 때문에 머슬 펑션에 어떤 영향을 줄 수 있다라는 이제 스토리가 나오게 된 거죠. 그리고 이 근육뿐만 아니라 엑서사이즈를 통해서 오토파지가 증가한다는 것은 이미 이제 다른 오간에서들도 많이 증가한다는 사실들이 이제 보고가 계속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제 제약회사들은 이 오토파지를 어떻게 하면 노후된 개체들한테 어떤 질병 이제 개선의 목적으로 오토파지를 어떻게 증가시키는 것이 이상적일까? 어떤 케미칼을 이용해서 증가시키는 게 도움이 될까? 이제 이런 식의 접근이 이제 생기는 거죠. 저희들은 이제 엑서사이즈로 인터벤션을 해서 이런 그 몰레큘러한 레벨에서도 그런 그 오토파지를 증가시킴으로 인해서 개선 효과를 좀 분자적인 수준에서 보고자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내용들은 이미 머슬의 그 사코페니아 과정에서 이미 잘 이제 정리가 많이 정립되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오토파지의 기능들이 사코페니아 모델에서 낮아져 있고 그로 인해서 그 데그레데이션하는 분해하는 시스템이 떨어져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오토파지 기능 외에 라이소솜이나 그 프로테아좀 시스템이 상부적으로 더 과발현돼서 불특정한 단백질들을 즉 그 근수축에 참여하는 그런 구조적 단백질들을 무작위로 공격해서 분해시킨다는 그런 스토리가 나오게 된 거죠. 그래서 오토파지가 어느 적정 수준으로 항상성을 유지해주고 있어야 되는데 이 기능이 떨어지면 상부적으로 다른 데그레데이션 시스템이 과발현돼서 스트럭처 구조적 단백질들을 붕괴시킴으로 인해서 근육의 엘라스틴이라든지 머슬 퍼포먼스들을 떨어뜨린다라는 이론들이 많이 정립되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러한 내용들이 이제 여러분들께서 많이 이제 접하시는 이제 사코페니아나 다이나페니아 이런 내용들이 많이 알려져 있는데
이런 그 사코페니아나 다이페니아의 이런 그 메커니즘적인 것들이 여러 이유들이 있겠지만 미토콘드리아의 기능이 떨어졌다든지 이런 것도 있겠지만 오토파지가 또 하나 역할을 할 수가 있다라는 내용들을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좀 이제 빠르게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아마도 여러분들은 이러한 그 근육 감소증의 그런 인터벤션을 위해서 엑서사이즈를 지금 여기에서는 그 노인 재활이라는 컨셉으로 이제 보여드렸지만 이런 컨셉으로 많이 중재를 하려고 하시고 많이 이쪽으로 배우시고 하겠지만 저 개인적인 저의 상황에서는 저는 좀 접근 방법이 조금 다른 거죠. 저는 이제 아무래도 이런 쪽 분자적인 일들을 좀 하다 보니까 엑서사이즈를 통해서 그 어떤 근 손상이 왔다든지 그래서 노인들에게 근육 손상을 받았을 때 재생이 잘 안 된다는 것을 이런 나노 파티클의 패드를 이용해서 부스트 시켜준다든지 아니면 그 하나만 가지고 나노 파티클이라는 거를 붙여서 회복이 잘 안 되는 상황들을 엑서사이즈랑 병행시켜서 개선시킬 수 있지는 않을까? 이런 생각들로 접근을 해보는 거죠, 저는. 그리고 이런 것들을 다시 그 바이오미메틱한 그 구조물들을 다시 재생시켜서 어떻게 그 노후된 개체들을 어떻게 개선시킬 수 있을까? 휴면을 어떻게 적용시켜 볼 수 있을까? 이런 식의 접근을 좀 해보는 거죠. 그래서 지금까지 그런 그 내용들을 정리해 보면 지금 그 사코페니아라는 근육 감소증을 운동으로 충분히 중재할 수 있고 그것들을 운동 재활이라든지 운동 프로그램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통해서 접근할 수도 있지만 어떤 저와 같은 영역에서는 좀 다른 측면에서 이런 개선을 운동을 포함시켜서 같이 접목한 형태로서 개선을 꾀하고자 하는 내용들이 이제 고민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마지막 슬라이드는 제가 그 다양한 분야에서 우리가 운동을 참여하고 프로그램을 만들고 하는데 요즘 하도 이게 4차 산업혁명 이런 얘기들을 정말 지겹게 많이 들으셨을 것 같은데 이 클라우드 슈밥이라는 사람이 뭐 경제학 포럼에서 처음으로 이 4차 산업혁명이라는 말을 표현을 했다고 하는데 그 핵심 키워드는 스피드와 그 깊이 그다음에 파급 효과라고 정의를 하더라고요. 근데 우리가 우리 체육 쪽 관점에서 이 4차 산업혁명에서의 이런 그 흐름에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제 개인적으로는 어떤 정보의 속도보다는 우리가 어떤 건강을 위해서는 릴렉스하는 휴식을 피하는 것들이 필요할 것 같고 어떤 깊이를 어떤 정보의 깊이를 논하기 전에 우리는 어떤 심플한 생활이 필요할 수 있고 어떤 파급 효과를 논하기 전에 우리는 외부에서 파급 효과를 찾는 것이 아니라 내부에서 우리 신체 내부에서의 어떤 변화를 찾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 그래서 그 결과물로 원래는 체력이라는 말을 쓰고 싶었는데 그 운동을 수행함으로 해서 얻어지는 그 결과인 땀이라고 이제 표현을 좀 해봤습니다. 그래서 그 우리가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이렇게 여러 가지 운동에 대한 접근이 있는데 그거에 대한 운동에 대한 어떤 그 목적, 그런 접근 방법, 그런 또 철학적인 좀 내용 이런 것들을 저 개인적으로는 다시 신체 활동을 포함하는 자연으로 그 가미한 자연과 가까이 하는 삶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이상 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